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만약에 그 불안감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 실험의 부작용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연봉으로요? 아니면 가진 자산으로요? 그럼 당신의 시간당 가치는요? 좀 더 비즈니스 용어처럼 말해볼까요? 당신이라는 인적 자본의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린 매일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마치 세상이 원래부터 당연히 이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당연한 걸까요?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 한 명인 칼폴라니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과 200년 전에 시작된 아주 거대하고 위험한 실험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의 눈을 통해서 우리 시대 불안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 세상은 어땠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콜라니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 동안 경제는 지금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였어요. 시장이 있기 전 경제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굴러갔습니다. 첫째, 호혜성.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사냥한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도우면 언젠가 나도 도움 받을 거라는 그런 끈끈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둘째는 재분배. 족장이나 영주 같은 중심 권력이 생산물을 쫙 걷어서 필요한 곳에 다시 나누어주는 방식이죠. 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에는 이익 계산이 아니라 사례적인 관계와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폴라니는 이 상태를 포섭된 경제라고 불렀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회라는 더 큰 시스템 안에 하나의 도구처럼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경제는 사회를 위한 수단이었지 절대 목적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격변, 폴라니가 바로 거대한 전환이라고 부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시장 사회입니다. 와,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회가 경제를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시장이 인간관계부터 우리의 가치관까지 사회의 모든 걸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폴라니의 정말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핵심은 세 가지 허구적 상품에 있다는 건데요. 바로 노동, 토지, 그리고 화폐입니다. 왜 허구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원래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게 아니잖아요. 노동은 그냥 우리 삶 그 자체고, 토지는 자연이고, 화폐는 사회적인 신라의 상징이죠. 그런데 시장사회는 이 모든 것에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가격표를 딱 붙여서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거대한 허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인간의 삶, 즉 노동이 상품이 되니까 7살짜리 아이들이 캄캄한 탄광에서 일해야 했고요. 어른들은 하루 14시간씩 위험한 공장에서 일했죠. 자연, 즉 토지가 상품이 되니까 숲은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강은 온갖 오물이 버려지는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1858년 런던 템스강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의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화폐가 상품이 되자 사회 전체가 투기의 파도에 휩쓸려서 거의 10년 주기로 끔찍한 금융공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렇게 무자비한 시장의 힘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랄까,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폴라니는 이 현상을 이중운동이라고 불렀어요. 한쪽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끝없이 확장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로 인한 파괴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지키려는 사회적인 보호 움직임이 서로 맞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사회가 가진 핵심적인 내적 갈등이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이중운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 세계화를 외치면서 시장을 더 키우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조합, 환경규제, 사회안전망 같은 걸로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죠. 지난 200년의 역사는 사실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 이중운동의 긴장감은 결국 터질 때까지 터져버립니다.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죠. 시장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자 사회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시죠. 폴라니가 직접 온몸으로 겪었던 끔찍한 역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들은 시장 자유주의의 상징인 근본위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건 극심한 긴축과 대량 실험만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바로 이 절망의 틈을 파고든 게 바로 파시즘이었습니다. 폴라니의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파시즘은 그냥 어떤 악마의 광기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시장이 낳은 극심한 불안에 대한 사회의 끔찍한 자기보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자유를 내주고서라도 안정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모든 걸 시장의 자유에 맡기려던 시도가 결국 모든 정치적 자유를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죠. 자, 그럼 이런 폴라니의 분석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울처럼 딱 들어맞는 이야기일까요? 그의 통찰을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19세기 노동자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용어는 긱 이코노미, 프리랜서처럼 뭔가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고용 불안, 예측 불가능한 수입, 성과 압박이라는 그 본질은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 역시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또다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부상, 세계화에 대한 반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목소리. 이 모든 게 시장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현대판 이중운동의 모습이라고 폴라니는 분명 분석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반작용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는 거죠. 폴라니의 핵심 메시지는 시장 없애자.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도 시장이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도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지 인간이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숫자로 취급하는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너무나도 논리적인 결과인 겁니다. 폴라니가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 시장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류가 시장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